오늘 거는 1시간이면 끝나요. 좋아. 1시간이면 끝나고,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울 건데, 그만큼 연력학 제2법칙은 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건 뻥 아닙니다. 진짜 쉬워요. 쉽고, 오늘은 약간 문과가 돼야 돼. 문과. 무슨 말이냐면, 이과 같은 어떤 논리적 개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이건 이렇게도 불러. 이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을 좀 우리가 배울 거야.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런 표현법들을 배울 거고, 굳이 무슨 공식이 들어간다면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효율은 뭐 우리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문과의 입장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굉장히 메리어스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발음이 이상했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포인트는 없어요. 여기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다양한 현상과 표현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오늘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표현들. 연력학 제2법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야. 그럼 바로 결론부터 말할게.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 비교로 연력학 제1법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였죠? 기억나? 에너지? 뭐라고? 정답.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Q라는 열을 공급하면 그거 갖다가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그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일회양을 더하면은 처음 공급한 열의양과 같아야 돼.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하니까. 그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불렀다면 연력학 제2법칙도 한마디로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엔트로피. 처음 들어보죠. 엔트로피. 애인이 들어올린 트로피인가? 농담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는데, 엔트로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질서도야. 무질서한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될까? 질서가 없다,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와 없다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질서가 없는 거고, 이렇게 잘 앉아있으면 질서가 있는 건가? 앞으로 나란히 하면 질서,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현상에서 뭐가 질서 있는 거고 질서가 없는 건지, 그래서 2번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따로 여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배워볼 겁니다. 자, 가보자. 자, 우리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가역이라는 표현과 비가역이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 가역과 비가역. 자, 가역이라는 표현은 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가역입니다. 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 A에서 B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B 방향에서도 A 방향으로 거꾸로도 돌아올 수 있어. 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해. 가역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가역 반응은 A에서 B로 가긴 하지만 B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때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쉽죠? 가역, 비가역. 뭐가 가역이고 뭐가 비가역인지 지금부터 보여줄 겁니다. 가역은 약간 설정이 필요해. 전혀 공기 저항이 없는 공간에서 진자 운동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요 O라는 점에 위치하고 있는 녀석한테 내가 손으로 끌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A까지 끌어올려서 포텐셜을 만들어준 다음에 탁 놔요. 포텐셜이 운동으로 바뀌면서 슝, 운동이 포텐셜 바뀌면서 슝,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뺏겨 안 뺏겨? 전혀 안 뺏기겠죠. 그럼 다시 슝, 얘 멈출까 안 멈출까? 멈추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오는 과정이 평생 지속되겠죠. 이럴 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표현으로 가역 반응, 역으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역 반응의 예야. 하지만 가역 반응은 현실 세계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죠?
현실 세계로 가봅시다. 현실 세계는 이렇게 되겠죠. 공기 중에서 진자가 운동을 하면 공기라는 녀석 때문에 저항이라는 걸 받아서 진자를 여기 있던 걸 땡긴 다음에 놓으면은 붕붕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랑 부딪힐 거 아니야? 공기랑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없을지라도 충돌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되고 열로 뺏기는 거야. 열을 뺏기는 거야. 공기한테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뺏기는 겁니다. 뺏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멈추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멈춘 녀석한테 우리가 야, 다시 올라가 봐. 또는 째려봐. 그러고 있어. 째려본다고 해서 또는 내가 다시 올라가! 소리 친다고 해서 이거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때 이런 표현 씁니다. 스스로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해. 스스로는 안 돼. 외부에서 어떤 힘이 발생되지 않으면 안 돼. 스스로는 불가능해. 아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왔다 갔다 했잖아. 얘는 스스로 다시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럴 때 얘는 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비가역 반응이다. 가역, 역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비가역성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 아까 배웠던 저 첫 번째 공기저항이 없을 때와 공기저항이 있을 때 중에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이야? 두 번째가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라는 말은 자연은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첫 번째 자연은 없잖아. 그죠? 우주공간 가야 되나? 그래서 자연에서는 두 번째 방향을 더 좋아한다.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 볼게요. 또 다른 비가역 반응을 볼 겁니다. 비가역 반응이 하나고요. 또 다른 비가역 반응이 바로 이 녀석이야. 기체 확산인데 설정합니다. 왼쪽에 공기를 잔뜩 모아놨어. 공기는 에너지가 많아요. 기체니까. 고체한테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죠. 에너지가 액체가 더 많은 거야. 액체한테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그럼 기체가 제일 에너지가 많은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면서 충돌하겠죠. 그러면서 압력을 발생시킨 게 1기압이라고 설정을 해본 겁니다. 오른쪽은 진공이야. 진공. 전혀 공기가 없어요. 콕으로 막아놨습니다. 못 가겠죠? 근데 콕을 열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공기가 일로 이동하겠죠? 이동합니다. 자,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확산. 확산의 정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 그래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 저절로 일어납니다. 저절로 일어나. 그래서 쫙 퍼졌어. 공기가 쫙 양쪽으로 골고루 퍼져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째려보거나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줄 테니까 스스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봐! 소리 친다고 해서 가나요, 안 가나요? 못 가죠. 이게 비가역성이야. 거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비가역성이네. 비가역적이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체가 확산되는 것도 비가역적인 거야. 좀 더러운 이지만 쌤이 몰래 방구를 껴요. 확 퍼져나가. 아, 뭐지? 누구지? 아, 누구야? 야, 다시 모여! 모이나? 방구 분자가 모일 수도 없죠? 그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체가 퍼져나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잖아.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면 뭐 했다고 표현한다? 일했다라고 표현하지. 하지만 얘가 부피가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여기 공기를 밀어냈나요? 밀어낸 공기가 없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을 채운 거지. 그러므로 힘을 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므로 일한 게 아닙니다.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 건 특히 진공을 채운 거 있잖아. 진공을 채워 나간 건 일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기를 밀어내는 힘을 작용해야 일한 거야. 그죠?
제가 되게 헷갈려요. 부피가 증가했잖아. 여기 1리터고 얘도 1리터래. 2리터 됐네. 이라는 거야? 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진공을 채웠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런 것도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찬물과 더운 물입니다. 찬물을 더운 물에다가 훅 부으면 둘이 열을 막 교환하겠죠? 교환한다는 표현이 안 맞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막 이동시키죠? 이게 이동을 막 시켜서 결국 온도가 같아집니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물을 우리는 무슨 물이라 불러? 미지근한 물이라 부릅니다. 그죠? 미지근한 물. 이 미지근해진 물을 상상해봐. 미지근해진 물한테 야! 다시 찬물 더운 물로 갈라지나요? 절대로 안 되죠. 이것도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역과 비가역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가역과 비가역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어떤 게 가역이고 어떤 게 비가역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을 소개할게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질서 있는 상태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 이렇게 잘 들어. 구분되어 있을 때가 질서 있는 상태야. 한 100만 년 정도 지나서 어떤 종이 탄생하냐면 예를 드는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생명체가 탄생했어. 그 생명체가 막 곳곳에 있어. 넌 남자니 여자니? 뭔 소리야. 이런 경우 그 생태계는 굉장히 무질서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야. 그래서 뭔가 구별이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 질서 있다고 표현하고 이제부터 뭔가 구별이 안 될 때 무질서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게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이라고 잡아줘. 그런 다음에 다시 이 그림 봐봐. 현재 찬물과 더운 물이 갈라져 있죠. 이제 어떻게 바라봐줘야 돼? 굉장히 질서가 있네. 이해돼요? 질서 있네. 근데 섞였더니 막 미지근해졌어. 미지근했어. 어떻게 봐야 돼? 무질서하게 변했네. 그럼 무질서한 놈한테 야 다시 질서 있어져! 라고 한다고 해서 질서가 다시 있어지나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연은 잘 들어. 자연은 질서 있는 것보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둘을 섞었을 때 계속 질서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섞이잖아. 섞이고 미지근해질 거 아닙니까? 자연은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방향 쪽으로 진행돼. 그쪽 방향으로만 가. 거꾸로 다시 질서 있어지지는 않아.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처음에 설명했던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야. 자연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가. 점점 더 무질서해져.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언젠가는 무질서하게 그런 생명종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무질서도를 영어로, 잉글리시로 바꾸면 엔트로피죠. 엔트로피가 증가해. 증가는 뭐냐? 인크리지냐? 증가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해. 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법칙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이 다른 말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이 법칙이야. 무려 법칙이야.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겠네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1시간에 걸쳐서 모래사장에서 해변가에서 이 모래성을 멋지게 만들었어. 쌤이 1시간 정도 만들면 1층 정도는 이렇게 2m 높이에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고개를 저어버리네요. 아무튼 그래 10cm 정도 만들었다 칩시다. 이렇게 모래성을 멋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엄마가 밥 먹으래. 나도 엄마가 있어요. 그죠? 밥 먹으래. 밥 먹으러 갔다가 까먹고 다음날 와봤어. 근데 모래성! 헐. 더 견고해져 있을까요? 누가 2층 쌓아놓고 이랬을까? 아니면 다 허물어져 있을까? 허물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야. 맞죠? 점점 질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은 계속 무질서하게 바람 불고 막 파도 치면서 다 부셨을 거 아니야. 그지? 무질서해지는 방향 쪽으로 가지. 자연이 더더욱 질서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종교적인 얘기 좀 나중에 합시다. 좀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또 다른 예입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예예요. 바로 드디어 열이 나옵니다. 열.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만났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고온의 물체가 열을 뺏깁니다. 그쵸? 책상을 만졌을 때 차갑게 느끼는 이유가 내 손에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열이 이동합니다. 꼭 기억해. 항상이야, 항상.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 차가운 물체를 만졌더니 아 뜨거! 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표현법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무슨 법칙이야? 거꾸로 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엔트로피 법칙, 다른 말로 연력학체의 이 법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비가역성이야. 비가역적인 반응이라서 이것도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열의 이동도 결국 연력학체 2법칙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은 결국 둘의 상태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우리는 열평형, 평형이네,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보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무질서해졌다. 굉장히 구분되어 있네. 굉장히 질서 있어. 그죠? 하지만 무질서해졌네. 라고 이제 좀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문과생들 알겠죠? 그죠? 이렇게 질서 있어. 무질서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무질서해진 놈한테 야! 다시 질서 있어져봐! 거꾸로 가봐!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시 질서가 있어지려면 한쪽에 양쪽에 골고루 퍼져 있는 열이 한쪽으로 막 모여야 돼. 하나 정도 모였다 칩시다. 모이면 이쪽이 이미 고온이 되고 이쪽이 저온이 되지. 또 다른 것들이 다 이리로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갈 수 없다며.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돼요. 완벽하게 저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질서에 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외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스스로는 절대 안 돼. 내가 일부러 막 열을 빼다가 놓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 안 돼. 자연은 스스로는 저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은 밑에 있는 요겁니다.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린 상황이에요. 조만간 어떻게 되죠? 확산에 의해서 골고루 퍼져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얘가 질서 있는 상태야. 왜? 잉크 따로, 물 따로 구분돼 있으니까. 하지만 곧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다? 무질서해졌다. 그럼 무질서해진 얘한테 다시 질서 있어져! 하면 될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똑같은 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현상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다양한 표현법들을 배워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2번, 3번을 거쳐서 4번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죠?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을 쌤이 잘 표현을 해줄게요. 봐봐. 상자가 있어요. 좀 봐볼까요? 한번 좀 줘봐. 자,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서 따로 그린 거야. 자, 일단 뭘 소환시킬 거냐면은 공기 분자 하나를 A에다가 딱 집어넣어요. 공기 분자야. 자, 공기 분자 한 개가 A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요?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입니다. 확률은 2분의 1이야. 자, 공기 분자 2개를 준비해요.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이 2개의 공기 분자가 모두 A에 존재할 확률은요? 얼마죠? 얼마? 4분의 1입니다.
하나가 2분의 1이고 또 하나도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동시에니까 곱하기로 들어가죠. 동시에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됩니다.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2분의 1짜리가 두 마리 있으니까 제곱 들어가서 얘가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공기분자 3개를 갖다 놓고서 모두 A에 존재할 확률은요. 8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3개니까 2분의 1에 바로 3승에서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공기분자 3개를 집어넣고 자연은 3개가 모두 A에 존재하는 걸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뭔가 퍼지길 바라잖아. 확산되길 바라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법으로 지금 공기분자가 늘어날 때마다 모두 A에 존재할 확률이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죠. 그죠?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할 수 있을까? 확률이 작아지는 걸 싫어해.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자연은 확률이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해. 퍼져 들어가서 양쪽으로 퍼지는 걸 좋아하지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걸 좋아하겠니? 안 좋아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n개의 공기분자를 넣는다면 2분의 1에 n제곱 들어가겠죠? 확률이 엄청 떨어지죠. 이러한 것들 확률 떨어지는 것 자연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마지막 표현. 자연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걸 좋아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좋아한다. 무질서해지는 걸 좋아한다. 그죠? 다른 표현법으로 확률이 높은 걸 좋아한다. 오케이? 확률이 낮은 거 싫어요.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 쪽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확률이 높은 걸 좋아해. 이것도 무슨 표현이라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 이것도 뭐다?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정리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 첫 번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어떤 현상에는 항상 방향성이 있다. 어떤 방향? 무질서해지는 방향. 거꾸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비가역적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 주면 됩니다.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고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립계는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쵸? 아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라는 표현을 고립계에서 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괜찮아? 돌아오고 있어. 좋아. 그 눈빛 좋아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똑같아요.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한다. 방금 했던 거죠? 확률이 높은 걸 자연은 좋아해.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혼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이게 왜 확률 무슨 말이지? 하지만 아까 이 내용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게 맞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위에 2번하고 5번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그려볼게요. 설마 그릴 거야. 따라하지 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열기관입니다. 공기분자들이 있고요. 공기분자한테 내가 뭘 공급하죠? 열을 공급하죠. Q라는 열을 공급하죠. 여기가 온도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엄청 뜨거워지겠죠. 여기가 뜨겁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차갑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항상 열이 이동하니까 단열이 제 아무리 많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열은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디로? 저온인 곳으로 열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내가 100의 열을 공급한다면 이거 갖다가 전부 일할 수 있을까? 아니야.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분명히 하나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어디로 갈 게 없나? 이러고 혈안이 돼 있잖아. 저온을 만나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죠. 접촉하고 있잖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100%,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일을 100을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겠죠. 그러니까 100%인 열 효율을 가진 열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당연하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모두 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같은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해. 근데 왜 당연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장 넘어가서 이제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쌤이 설명만 했는데 이제 텍스트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적인 방향성이다. 연력학 제2법칙이란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다 라고 되는데 어렵죠? 자연에서는 항상 비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비가역적인 반응에서 항상 방향성을 가진다. 아까 첫 번째 1번에 나왔던 데랑 똑같은 거야. 자연은 항상 비가역적 반응에서 방향성을 가져. 한쪽 방향으로 가. 우린 방향이 어딘지 알고 있죠? 확률이 높은 방향. 다른 말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무질서해지는 방향.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절표 스스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위에 써있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뭐 이런 표현은 연력학 제1법칙은 어기지 않아. 연력학 제2법칙은 1법칙을 어기지 않는 그 수준에서도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볼게요. 자, 방금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방금 연력학 제1법칙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녀석이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제 빗면을 내려오면서 열 에너지 발생하고요. 수평면을 지나면서 또 열 에너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멈췄어요. 그럼 뭐야? 빗면과 수평면을 오면서 마찰열로 에너지를 다 뺏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얼마 됐어? 0 됐네. 그죠? 에너지 0이죠. 에너지 다 어디 갔어? 마찰열로 뺏겼죠. 문제. 마찰열로 뺏긴 건 몇 줄이야? 100줄이죠? 어떻게 알았죠? 마찰열로 뺏긴 에너지가 몇 줄이냐고? 100줄이죠, 100줄. 어떻게 알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즉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여기서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현상은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이라고.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합니다.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미쳐가지고 거꾸로 막 올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 말도 안 되죠. 누가 물어봅니다. 야, 얘가 왜 스스로 저 위로 못 올라가? 이유를 말해봐. 뭐라고 말할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안 돼요. 그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말이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유식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아저씨. 응? 그거 몰라요, 아저씨?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죠. 어떻게 이게 거꾸로 다시 올라갑니까? 이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말도 안 되죠 했던 걸 이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돼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 하나를 더 배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다 흩어져 버린 무질서해져 버린 저 에너지를 어떻게 한 곳으로 다시 모아서 질서 있게 만듭니까? 그 표현이야. 이해됩니까? 무질서해진 에너지들을
다시 어떻게 한 곳으로 모아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흩어진 열 에너지는 저온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어떻게 끌어모아? 말이 안 되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할 수 없죠. 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흩어져 있는 열들을 다시 한쪽으로 끌어모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생각해봐. 내가 억지로 열 2개를 끌어모아서 여기다 모았어. 여기는 무슨 상황이 돼?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고온이 되겠죠. 저온의 열을 또 끌어다가 여기다 얹으려고 하는데 거부해. 왜 거부하죠?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즉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니까 모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흩어져 버린 열을 모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연력학 제2법칙이 없다면 모을 수 있겠죠. 다시 모아서 얘한테 에너지 공급하면 또 올라가겠네. 그죠? 근데 자연계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끌어모아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료를 공급하잖아. 그거 갖다가 막 자동차 바퀴 굴리죠. 열로 빠져나가죠 막. 그죠? 그걸 다 다시 모아서 다시 이 열기관한테 공급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날아간 거 다시 모을 수 없죠. 그러니까 또 주유를 해야 돼요. 갑자기 생각났다. 쌤 기름 없는데 생각났어. TMI예요. 자, 그런 것들 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죠? 그죠? 자, 분위기 좋으니까 바로 마지막 마무리를 바로 할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열기관 얘기를 할게요. 열기관. 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기관은 열을 공급하면 일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열기관이에요. 우리가 봤던 요 실린더와 피스톤 열기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은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열원으로 Q1의 열을 공급하면 얘 갖다가 W만큼 E를 하고 나머지 Q2라는 열을 나머지 남는 열을 방출하거나 또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저절로 빠져나가는 열들을 Q2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 효율을 구한다. 자, E가 열 효율이에요. 열 효율.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해라 했을 때 내가 Q1을 공급했을 때 W만큼 E를 하면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주의사항이죠. 주의사항.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E를 80만큼 했다 치자. 열 효율이 얼마인가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80%라고 말하겠죠. 틀렸어요. 열 효율은 얼마다? 공식 그대로 넣어. 100분의 80이잖아. 이게 80%야? 0.8이에요. 열 효율이 얼마다? 0.8입니다. 라고 써야 됩니다. 0.8. 열 효율을 물어보면 소수점으로 나와요. 가장 높은 열 효율이 그러면 얼마겠어? 1이겠죠. 가장 높은 열 효율은 1이 되는 거야. 1.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열 효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소수점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뭐라 물어봐? 열 효율이 몇 %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80%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끝에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와 그냥 다짜고짜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경우에 답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입니까? 하면은 여기다 뭘 곱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 거지. 그지? 되게 치사하죠? 열 효율과 열 효율이 몇 %입니까는 다른 내용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내가 일한 양을 몰라. 일한 양을 모르는데 빠져나간 열이 20이라고 준다? 그럼 일한 양은 얼마지? 80이죠?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이때 유식하게 뭐라고 말해?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그죠?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80이죠.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맞죠? 이럴 때 표현하라고 배운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W를 모르지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이거 뺀 만큼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Q1-Q2라고 표현할 수 있다. 누구를? W를 Q1-Q2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연력학 제1법칙이잖아요. 라고 말하라고요. 분모가 Q1이니까 이때 어떻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하트 계산법에 의해서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죠? 이렇게 공식을 쓰고 있다. 저기 나와 있는 게 저 공식이에요. 어려운 공식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열 효율과 열 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열기관이야. 열을 공급하면 일하는 기관, 열기관입니다. 자, 문제. 100% 열기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었죠. 왜 못 만들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요. 그죠? 그죠? 빠져나가니까요. 그죠? 뭐 만들 수가 없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그런 열기관을 설정해 놓고 그것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정한 기관이 바로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입니다. 나와 있죠?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인데 카르노 기관은 바로 이런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자, 고열원에서 열을 공급하면 모두 전부 일만 하고 있죠. 빠져나가는 열이 없는 이게 우리 이상적인 열기관이야. 하지만 이런 열기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하죠. 왜 못 만들어? 연력학 제2법칙 그만할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열기관을 모델링 해놓은 곳의 이름이 밑에 나와 있는 카르노 기관이라는 기관입니다. 카르노 기관. 카르노 기관처럼 만들고 싶어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을 설정해놓고 저것과 비슷한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야. 자,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얼마가 되길 원한다? 1과 가깝게 되길 원하겠죠. 공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Q 대신에 뭐만 넣은 거야? T1, T2 온도를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T는 temperature, 절대 온도를 뜻해요. 그래서 온도, 열을 공급한 만큼 온도가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Q 대신에 T를 집어넣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 이상적으로 세워놓은 이상적인 열기관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상적인 열기관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는 전제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A에서 B, B에서 막 이렇게 이거 우리 배웠던 그거죠. 등원 과정, 등합 과정 기억나? 등적 과정, 단열 과정, 그죠? 이런 연력학 과정에서 이렇게 과정이 쭉쭉쭉 일어날 때 그러는 과정마다 밖으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밖으로 열이 다 빠져나간다면은 각각의 열의 양을 다 이제 어떤 숫자로 기입할 수가 없어. 밖으로 열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얼만큼 이래? 이 안의 면적만큼 이랬었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카르노 기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전제로 빼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모두 다 연력학 제2법칙을 무시하고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무시한 카르노 기관의 경우 또는 이상적인 열기관의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카르노 기관이라고 설정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연구기관만 공부하면 끝납니다. 오늘 집중력이 너무 좋은데요. 자, 연구기관. 자, 연구기관 설명을 하고 잠깐 쉴게요. 문제 풀고 쉴게요. 자,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쌤이 그림 2개로 끝내줄게요. 그림 2개로 끝낼게요. 첫 번째 연구기관은 페이지 쭉 넘겨서 어디냐면 뭐지? 99쪽 12번 문제. 99쪽 12번 문제 볼게요.
책 없는 사람 파란 책 다 있나요? 좋죠? 좋죠? 여기 누구 나와 있어요? 얘 나오지. 얘 봐봐. 얘 봐봐. 자, 이 문제를 잘 봐봐. 문제 잘 보면은 밑줄 봐봐. 무한히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써있죠. 얘가 무한히 전기를 생산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수소에 물을 받아 넣으면은 무한히 전기를 생산해내게끔 설계한 녀석이래. 과연 가능할까? 물음표. 물음표.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물을 콸콸콸 채웠어. 채워서 여기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100만큼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채워놨다 칩시다. 얘가 쭉 내려오면서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 원리 알죠? 발전기, 수력발전, 막 이렇게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을, 그래서 100% 열 효율을 가지고, 진짜 100의 에너지를 생산했다고 치자, 그래. 치자. 근데 얘가 또 뭐 한다고 써있냐면은, 이 에너지를, 만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켠대요.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펌프를 돌린대요. 펌프를 돌려서 다시 물을 끌어올리겠대. 그 끌어올린 물로 또 전기 만들어서 또 끌어올리겠대. 무한히 반복이 가능하대. 이 전구도 무한히 오랫동안 영원히 켜져 있대요.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지? 그냥 말이 안 돼 보이죠, 그냥. 그죠? 예를 들어볼게. 전구가 켜지는데 그냥 딱 10 정도의 에너지만 줬다 칩시다. 어쨌든 빛에너지 형태로 나가야 되니까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가지고 펌프를 돌리겠죠. 90의 에너지로 펌프를 돌리면 물을 얼마만큼까지 밖에 못 끌어올려? 90까지밖에 못 끌어올리겠죠. 맞아요? 그럼 90의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전기를 만들면 90밖에 못 만들 거 아니야? 그치? 또 10을 얘 줘요. 얼마 남아? 80 남네. 80 가지고 또 80 가지고 또 물을 끌어올리면 80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영원히 돌아가나요? 언젠가 멈추지?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전제한 게 뭐야? 야, 90을 만들었으면 얘를 10 주면 80밖에 안 될 거야. 뭐 한 거죠 지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거야. 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연력학 몇 법칙이 어긋나죠? 제 1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1법칙 때문에 말이 안 되라고 설명하는 거야. 야, 이 열기관, 니네가 설계한 이 기관은 무한히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왜? 연력학 제 1법칙에 위배가 돼. 니네가 만든 연구기관이라고 불렀던 연구기관, 영구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만들었던 저 기관은 1법칙 때문에 말이 안 돼. 니네 연구기관은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1종이 무슨 말이다? 1법칙에 위배돼서 안 돼. 이 뜻이야. 1종이야 너네. 1법칙에 위배돼서 안 돼 너네는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연구기관들을 만나게 될 거야. 대부분 다 1종 연구기관들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돼요. 소리 에너지가 발생한다든지 열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절대로 영원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전제했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 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얘는 말이 안 되죠. 그죠? 1종 연구기관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1종. 자, 연구기관은 1종도 있고 몇 종도 있을까? 2종도 있습니다. 2종. 이종석이 그래서 2종을 줘요. 아닌가 알죠? 자, 이거는 파란 책에 있어요. 그리고 빨간 책이 없어서 쌤이 파란 책을 소환을 좀 할게요. 파란 책. 되게 좋은 그림인데 뺐더라고요. 쌤은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잠깐만. 안녕. 자, 설명할게요. 봐봐. 이 보트는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가는 보트다.
바닷물을 끌어들이면 바닷물의 온도를 이제 차가워서 한 10도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에 바닷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 뒤로 얼음 버리는 거 보여요? 바닷물을 얼려서 버리는 거야. 그럼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냈다는 거잖아. 뽑아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이 아니라 그 엔진을 돌려. 이거 돌아. 앞으로 쭉 가겠죠. 앞으로 가면서 계속 바닷물을 끌어들여. 계속 에너지를 모아서 계속 모터를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를 일주할 수 있겠네. 바다를 통해서 가면은. 그죠? 맞나요? 얘 지금 기름 넣었어, 안 넣었어? 기름 안 넣었죠? 기름 안 넣어도 바닷물만 끌어모으면 전 세계를 일주할 수 있어. 맞죠?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고? 쌤이 아까 엄청난 힌트를 줬는데. 얘를 돌리려면 아주 높은 온도의 열기관으로 열을 끌어모아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죠? 아까 했던 거야. 저온의 열들을, 이 바닷물이 갖고 있는 저온의 열들을 끌어모아서 고온으로 만들어야 뭐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온의 열들을 고온으로 끌어모은다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 그게 안 된다고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법칙을 위배되고 있는 거야? 연력학제 2법칙을 위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2종이다.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1종은 1법칙을 위배돼서 안 돼. 2종은 2법칙 위배돼서 안 돼. 결국 연구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얘는 왜 안 돼? 얘는 왜 안 돼를 앞에 1종, 2종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연구기관까지 잘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게요. 개념 확인 문제 있죠?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95쪽 문제 풀기 시작!